예. 교수님 사실은 지금 그 한중 관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경협을 통해서 한중 간의 발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4대 분야의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성과다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기대가 큰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접근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 중국 역할론을 우리가 거론했을 때는 옛날에 미국과 한국이 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은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해달라 하는 게 중국 역할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접근하는 방식은 예.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나오도록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딜메이커를 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의 역할은 딜메이커다. 그렇지, 딜메이커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무슨 뭐 중국한테 핵을 포기하도록 해달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네네. 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장에 좀 나오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도록 그럼 해달라고. 이전보다는 중국에게 기대하는 게 훨씬 좀 가벼워졌다. 낮아졌고요. 그거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예. 사실 북한 핵을 가장 먼저 사실상 인정한 게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상 인정한 게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누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중국인데요. 중국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않지만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한반도 외교 목표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고, 네. 두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세 번째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중국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2, 3년 전부터. 그건 이거는 중국도 네. 명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갖다가 내걸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하는 걸 다들 느꼈는데 네. 이번 사실 이제 정상회담에서 예. 과연 우리 쪽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연기하자고 요구할 것인지, 뭐 요구한다면 중국이 그걸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지금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할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남북 평화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네. 딜을 하게끔 해라. 딜메이커. 딜메이커. 그걸 어떤 분들은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피스메이커는 어차피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게 이제 피스라고 한다면, 피스메이커는 트럼프의 몫이다. 그렇지, 그런 몫이고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딜을 하게끔 해달라는 딜메이커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중국한테. 이게 중요하네요.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시진핑 주석은 딜메이커. 네. 뭐 너무 교수님 역시 이렇게 제목이 딱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로 나올 것이냐. 사실은 지난 막루 외교 때 작년에요. 그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있었지만 어쨌든 북중러 삼각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항일 전투를 함께 했던 뭐 이런 어떤 뭐 동맹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이지만 중국하고는 또 그런 사이는 아닌데 이제 북중러 어떤 그림은 만들었습니다. 네네. 북한이 1월 당대회 이후, 부차 당대회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뭐 나올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 그거는 이제 4월 제일 첫 번째 분수령이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 네. 어떤 형태로는 그때 북한과 접촉하려 할 것인데요. 트럼프가. 네네. 네. 그때가 아마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북한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게.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그때 북러가 밀착을 할 때 중국의 관련 관계 당국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 북러 관계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끊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자기들이 북한도 오랫동안 자기들이 같이 그 협상을 해봤고 네. 러시아와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봤는데 네. 내가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을 모르냐 잘한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네. 방식도 다르고 서로가 원하는 것도 그다음에 줄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요. 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네. 사실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 이상 거의 9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고 생각을 하면 북한은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러면 중국이 사실상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중국이 뒷문을 열어가지고 북한한 제재가 있지만 사실상 북한한테 물건 주는 거 아니냐 하고 네. 하는데 네. 물론 그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북한이 가장 외화 획득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철광석과 석탄입니다. 예. 철광석과 석탄을 가장 많이 사가는 게 어디냐? 중국이었거든요. 예. 중국은 지금까지 철광석과 석탄을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후 그걸 사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019년, 17년 이전에는 연간 양국 간 교역량이 60억 불을 넘어섰는데 네.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에서 완벽하게 다 모든 제재를 다 해제해줬느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마 중국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네. 강구를 할 건데요. 아마 올해 중국이 그런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김정은을 끌어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